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제하고 오늘 조금 쌀쌀한 봄비가 왔어요. 혹시 뭐 감기 걸리시거나 그러신 분 안 계시겠죠? 예, 이런 날씨는 그래도 옷을 조금 따뜻하게 좀 더우면 벗더라도 꼭 챙겨서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그쵸? 자,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누가 왜 사랑에 집착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도 뭐 이런 좀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어떤 대상에게, 그러니까 사랑을 했던 대상에게 좀 집착을 했었다라는 그런 경험, 또는, 사랑했던 누군가가 너무 나한테 집착을 했다라는 이런 경험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자, 그런데 그런 거를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셨는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ing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신 분도 계실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미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만남을 갖고 계신 분도 물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사랑이라는 건 참 뭐랄까요?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를 나누게 되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기억을 나누고, 추억을 나누고, 뭐 이런 뭐 나누는 관계가 되는 건데, 이런 관계에서 뭔가 원하지 않는, 예, 한쪽 방향을, 그러니까 나와 다른 거를 원하게 되면,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 보통은 이제 나랑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하기가 쉬운데, 왜 다른 거야? 왜 나랑 왜 다른 거야? 아마 이런 의문에서부터 이런 사랑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네. 자, 오늘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집착을 하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 요걸 가지고 먼저 조금 보시면서, 영화예요. 영화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내용을 뭐 영상으로 보여드린 건 아닙니다. 자, 이게 저희가 학부 때 엄청 많이 했던 영화예요. 요거 지금 혹시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 제목이 위험한 정사. 예, 그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남자 주인공이 마이클 더글라스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죠. 자, 그래서 이 영화가 나타내는 게, 이 영화 내용이 이제 우리 학부에서 공부를 할 때 이걸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교수님들이 하셨는데, 그때 이게 뭐였냐, 그러면 이 여성분이 경계성이라고 하고 경계선이라고 그래요. 그냥 영어로 하면 보더라인이라고 하는데, 자, 보더라인을 갖고 있죠. 이 여자분이 경계선 장애다, 성격 장애다라고 이제 해요. 그 대표적으로 경계선 장애를 가지면 사랑을 할 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난다라는 아주 교과서적인 표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혹시 뭐 안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도 지금 이걸 본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내용은 사실 끝에 부분이 결말이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는데 결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마이클 더글라스라는 이 남자 주인공은 변호사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그 유능한 변호사죠.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서도 뭐 어디 뭐 이제 뭐 유명 인사 같이 좀 그런 대우를 받아요. 이제 그러고 더군다나 결혼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아내와 아들을 하나 갖고 있는 가정적인 남자입니다. 성공한 데다가 잘생기고 거기다 또 가정적인 남자고, 이러니까 완전히 뭐 모든 여자들의 로망의 그런 대상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이 무슨 어떤 모임에서 이 여자분이 주인공 여자가, 저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이. 예, 셀린이라고 하나 보다. 예, 셀린이라는 그것도 이제 지금 저 본명이죠. 사실 이제 영화 속의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여자가 어쨌든 어느 장소에서 마이클 더글라스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돼요. 예, 그런데 딱 보니까 결혼도 했고 가정도 있고 막 이제 이런, 자기한테 눈길을 주거나 그럴 타입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너무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 여성분은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데 아마 무슨 편집국장 뭐 이런 식으로 저 여자분도 굉장히 유능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보고 첫눈에 좀 반하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이클 더글라스의 아내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자기 친정으로 1박 2일 정도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하룻밤을 혼자 지내게 된 거죠. 남자 주인공이. 그럴 때 마침 변호사 모임이 있었고 어떤 무슨 모임 같은 게 있어서 거길 갔는데 이 여성분이 거기를 또 이제 와서 이 마이클 더글라스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성분이 엄청 섹시한 이미지로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 마이클 더글라스를 유혹하죠. 유혹해서 결국은 마이클 더글라스도 그 어떤 뭔가 가정적이고 그러지만 약간 그 이면을 보여주는 거죠. 예, 본능적인.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여성분과 하룻밤을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굉장히 그 장면도 아주 격렬하고 뭔가 굉장히 야하게 그렇게 표현이 좀 그려졌었어요. 자, 그러고 난 이유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마이클 더글라스는 그냥 단순히 이 여성분과의 그냥 어떤 일탈? 하룻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원래의 모습대로 가정에 돌아가고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분이 너무너무 마이클 더글라스를 깊게 좋아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분은 이 관계가 하룻밤 만에 끝난 관계다라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좀 집요하게 이 마이클 더글라스 주변에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나타날 때마다 마이클 더글라스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여자를 보는 게 그날 내가 했던 실수 막 이런 게 되새겨지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겠죠. 마주치고 싶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여자분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성분이. 자, 그러면서 점점 마이클 도글라스를 이렇게 좀 압박을 해와요. 그래서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더글라스가 이제 도저히 못 견뎌서 이제 이 여자분한테 나중에는 좀 약간 폭력적으로 뭐 때리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약간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해요. 너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내 앞에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이 여자분의 성격상 뭐 이분은 막 그러니까 그 뭔가 시련의 아픔, 거절에 대한 거를 견디지 못하고 막 자살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마이클 더글라스에게 나 임신했다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도 마이클 더글라스가 너무 괴롭지만 이거 꼼짝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봐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저 여성분이 선택한 게 어떤 위장을 해서 마이클 더글라스 와이프와 아이에게까지 접근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왔더니 이 여성분이 자기 소파에서 아내와 아이와 막 같이 친하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어요. 예, 그래서 막 깜짝 놀래갖고 이러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아내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결국은 알게 되면서 마이클 더글라스가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렇게 같이 이 여자분을 이제 좀 이렇게 멀리하는 그렇게 하다가 막 폭력적인 싸움이 일어나면서 제 기억에는 이 여성분이 결국 나중에 죽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이렇게 엄청 공포 스릴러로 갔어요. 나중에는. 예, 그래서 그러했던 걸로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영화 안에서 보여지는 저 여성 주인공의 모습, 이 뭐 심리 상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경계성 인격 장애다, 성격 장애다 라고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정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가진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대체로 상대방이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크기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크기가 이미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기간이라는 게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서로가 좋아하는 감정은 있지만 이 감정을 더 키워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뭐 시간은 당연히 공유가 돼야 되는 거고 어떤 뭐 기억이나 추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화를 통해서도 이 사람이 이렇구나 나는 이래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딱 보고 한번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공유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다른 거죠. 이 여성분이 생각하는 거는 이 남자분과 나는 하나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우리는 하나고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하나로 뭉쳐지는 관계를
상당히 원하게 되고, 또 그러나 만약에 상대가 조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예, 그냥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관계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이미 이 관계는 완성이 된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또 느끼게 돼서 상대방에게 거절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정말 악몽 같은 집착이 시작되는 거죠. 주로 다음 영화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어떤 유형을 좀 많이 어떤 성향을 좀 많이 보이느냐 이제 그러면 거의 끝까지 갑니다. 예,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예, 그쵸? 자, 그러면 또 제가 다음번 또 영화를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미지 보시면 이건 좀 보니까 재밌죠. 예. 짐 캐리가 주연했던 케이블 가이라는 영화예요. 이제 이것도 지금 이 영화 안에 표현되는 짐 캐리가 완벽하게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요 앞에서는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좀 집착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짐 캐리가 동성, 그렇다고 뭐 동성애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동성 간의 친구, 뭐 친구 이상, 뭐 이런 거를 원하는 거죠. 뭐 마치 가족처럼. 가족도 사실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 이 마찬가지로 케이블 가이,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 TV 케이블을 연결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게 바로 이 짐 캐리예요. 근데 짐 캐리가 어느 날 이제 그 주인공 남자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이제 케이블 설치를 해야 TV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때 마침 짐 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 캐리가 나타나서 그 남자분을 보자마자 짐 캐리는 난 이 사람이랑 너무 친해지고 싶다. 너는 나랑 평생 가는 친구가 돼야겠다. 막 이렇게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여기에서 가장 잘 표현한 건 뭐냐면 이런 경계성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상대방에게 엄청 지극정성으로 잘해줘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영화에서도 보면 주인공에게 뭐 무료로 뭐 이거를 설치를 해주고 뭐 또 무슨 영화 티켓 같은 걸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주인공으로 하여금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나한테 너무 친절하고, 정말 인간성이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예. 그런데 점점 이제 그 경계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거 그렇죠. 우리는 상대방과의 만남을 갖고 싶어도 내가 시간이 돼야 되고 상대방도 시간이 돼야 되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간을 조율을 하잖아요. 뭘 할까? 이것도 같이 의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영화 속에 있는 짐 캐리는 그 경계선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냥 막 찾아와요. 네. 그리고 막 집에 막 와 있어요.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막 무작정 막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남자분이 뭐 친한 건 뭐 잘해주는 건 고마운데 왜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너무 침범을 하고 뭐 여자친구랑 만나려고 가려고 해도 오늘 내가 이거 사놨는데 너 이거 나랑 가야 된다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캔슬을 시키고 막 이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약간 코믹이었기 때문에 좀 우스꽝스럽게 좀 재밌게 많이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 결론에 가면 결국은 여기서도 폭력이 난무하게 되죠. 이제 막 이렇게 싸움을 하고 뭐 납치를 하고 이제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 짐 캐리가 그 어떤 뭐 이렇게 큰 높은 빌딩 같은 데서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져서 부상을 입고 앰뷸런스에 이렇게 몸이 다 이렇게 딱 묶여서 실려가게 돼요. 근데 그때 가면서 마침 또 차트를 들고 있는 소방 요원, 그 앰뷸런스를 그뭐 119 뭐 그런 요원이겠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빛이 싹 변하면서 그 남자분을 보고 싹 눈빛이 변하면서 영화가 딱 끝나요. 자,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정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파고로 치달아서 이쪽 가정도 파괴를 시키고 본인도 파괴가 되면서 끝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짐 캐리 영화처럼 결국은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다시 내가 집착할 다른 대상이 생겨야 이 관계가 끝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참 피곤하겠죠. 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이렇게 경계성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그러면 이런 인간관계를 하냐, 이런 사랑을 하냐라고 보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비합리적인 신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뭐 단순하게 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주로 어떤 대상에게 많이 꽂히냐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서 영화에서도 보듯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유튜브 구독자가 점점 많아지면 참 다양하신 분들이 구독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연예인을 뭐 이렇게 뭐 좀 약간 스토킹을 한다거나 연예인에게 굉장히 집착한다거나, 예,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 유튜브라는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 어떤 화면 안에 방송에 있는 방송인 같잖아요. 사실 그냥 일반인인데,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저런 대상, 뭔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오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접근을 한다거나, 예, 그래서 아는 사람이 되면서 나만 갖고 싶다, 이 사람을 나만 소유하고 싶다, 자, 이런 어떤 바램이 좀 커지게 되는 그런 성향도 좀 보일 수 있겠죠. 앞에서 영화에서도 보면 마이클 더글라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공한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요. 또 그러고 이렇게 유명 인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저런 사람이 나랑 사랑을 한다면 막 이렇게 약간 환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경계성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아요. 이거는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뭐 A라 B입니다, B라 C입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뭐 그럴 수는 없는 주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뭐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굉장히 너무 과하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근데 저는 그 사랑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각오는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상대방이 대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그 위험한 정사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처럼 이 사람이 완전히 다 모든 게 없어지기 전까지는 멈추지를 잘 않아요. 성향이 그래요. 예. 특히 거절을 당했다. 근데 만약에 이래서 다시 관계가 다시 만난다 이러면 또 정말 지옥이 되겠죠. 그 이후로는. 예. 왜냐면 한 번 거절했던 이 상황을 절대 잊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더 올가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제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이런 성향의 사람과 얽히는 거는, 만약에 지금 아까처럼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을 한다, 지금 나한테 집착을 하고 있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왜 나는 저런 사람한테 끌렸을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예, 심리학에선 그렇죠. 예, 상대를 어떻게 해라, 뭐 상대의 심리가 이거다 라는 거는 사실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예, 대상 본인. 예, 근데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상대방의 특히나 거절을 이미 한 상태고 집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 그거를 어느 정도는 상대가 그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걸 용납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죠. 무섭죠. 예. 자, 그런데 대신에 이거를 다시 꼭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거에 끌렸을까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처음 혹은 또 두 번째.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랑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어찌어찌 간신히 끝나면 또다시 이런 류의 사랑을 선택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애초에 이런 사랑을 선택을 안 해요. 정상적인, 정상? 예, 보통은. 그런데 끌렸다는 거는 뭔가 상호작용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그럼 반대로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제 선생님 방송을 보니까 제가 이런 성향인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 뭐 특히 또 친구, 뭐 여자친구한테 제가 이 가는 마음을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이러신다면, 뭐 경계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인간이 완벽할 수 있나요?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럼 여러분도 완벽할 수가 없고 저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대상을 막 너무 사랑을 하고 마음을 다 주고 신경을 쓰고 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아주 나쁜 일인가요? 세상이 다 끝날 만큼 그런 일인가요? 예, 그렇지 않죠. 네, 여러분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싫어하다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하다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우리의 감정은 변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거절했다라고 해서 제가 꼭 그렇게 뭔가 이렇게 뭐 세상이 끝나거나 내가 나쁜 사람이거나 내가 좀 뭔가 모자란 사람이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듯 상대도 얼마든지 취향이 바뀔 수 있어요. 예.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 지금 내가 너무 어떤 누군가에게 집착을 하고 있어서 나도 집착인 걸 알지만 너무 힘들어요. 만약 이러신다면 이런 걸 모두 한 번쯤은 놔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냥 놓고 편안하게 흐르는 대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겠죠. 내가 얘를 못 가질 바에야 부셔버리고 말겠어. 야, 난 너를 못 가질 바야 너도 망해라. 막 이렇게 예, 이런 마음이 막 생겨서 막 너를 어떻게든 괴롭히겠다. 막 이런다 이러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고 남에게 어떤 뭔가를 액션을 취하면 사실 그 대상보다 더 괴로운 건 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면 발을 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가장 편해지는 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네. 누구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상은 정작 저만큼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예. 누가 제일 고통스럽냐? 제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부터 현명한 우리 어떤 성인들은 타인을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타인을 뭐 사랑해라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타인을 미워하는 순간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옥에 살고 가장 괴로운 건 바로 나더라. 왜? 남을 미워하는데도 정말 많은 에너지가 쓰이거든요. 하루 종일 제가 뭐 하고 있을까 뒤져보고 뭐 하지 저걸 어떻게 해버리지 막 이렇게 막 또 액션을 취하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 막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으면 그것도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에너지잖아요. 제일 힘들죠. 본인이. 그러니까 편해질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현재 이런 경계성에 비슷한 이런 성향을 가진 누군가가 지금 저를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으면 이 관계는 어쨌든 여러분이 좀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를 하면 얼만가는 좀 힘드시겠죠. 네. 포기가 안 되니까 상대가. 자, 그러나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선택했던 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집착을 하고 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해서 너무 화가 난다. 자, 이랬을 경우 네,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사랑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막 이렇게 집착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힘들게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세상에 넓고 좋은 사람 많아요.
아시죠?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누가 왜 사랑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에 대한 거를 경계성을 대입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금요일이고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전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